정치와 법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민법, 그 중에서 특수 불법 행위, 그 첫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불법행위라고 하는 거 사실 많이 들어보긴 했었죠. 그런데 이제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거 잘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가 바로 불법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가 특수 불법행위였고, 지난 시간에서는 사실 일반 불법행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지요. 일반 불법행위와 특수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 좀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그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 그렇죠? 그럼 이게 일반적인 경우죠. 보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처리해 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보면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일반 불법행위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좀 특수한 형태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형태의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저지른 행위, 내가 안 했는데, 난 내 잘못 아닌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아주 이상한 불법행위가 있는데요. 보면 시험을 풀기 위해서는 사실 이 둘을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면 이게 사실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특수 불법행위, 오늘 그 첫 시간 관련된 내용들 잘 학습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특수 불법행위의 종류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 5가지 종류가 나오고요. 이 5가지 종류는 반드시 모두 다 암기해 두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두 번째가 동물의 점유자 책임. 세 번째가 사용자의 배상 책임. 네 번째가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 다섯 번째가 공동 불법 행위자 책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5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이 3가지 경우의 수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우리 아들, 갑이라고 하겠습니다. 올해 나이 한 7살 하죠. 보면 올해 나이 7살 정도 되는 갑, 제 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원에서 이제 야구 방망이를 막 배트를 막 흔들다가 같이 주변에서 놀고 있었던 친구 을의 머리를 치게 됩니다. 을이 그걸 맞고 막 울게 되죠. 아파요 라고 합니다. 자기 딸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온 엄마, 병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병. 엄마가 다가와서 어떻게 된 건지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엄마가 갑에게, 우리 아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를 한번 본 적이 있을까요? 이렇게 봅니다. 넌 대체 무슨 정신을 하고 있니? 넌 지금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우리 딸에게 저질렀고 나는 너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야.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은 절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보면 대신 이렇게 얘기하죠. 네 엄마 어디 계시니? 라고 합니다. 그때 깝깝한 눈으로 어디선가 나타난 우리 집사람이 다가오게 되죠. 보면 그래서 잽싸게 다가갑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대체 애를, 대기 아들을 어떻게 키우신 거예요? 대기 아들이 무심코 휘두른 야구 방망이에 우리 딸 머리가 깨졌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 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따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손해배상 해드리고요. 그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배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저는 참 속이 쓰리겠죠. 보면 그때 이제 잘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잘못은 우리 아들이 했거든요. 보면 갑 7살 정도 되는. 그런데 왜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 되는 걸까요? 보면 물론 여기서 이제 정이 진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왜 제가 져야 될까요? 보면 이 경우가 바로 그 유명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해당됩니다. 보면 자, 그럼 그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민법에는 어떻게 나왔냐? 제 755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여기서는 우리 아들이겠네요. 제 753조 또는 제 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 있습니다. 일단 753조의 내용을 잘 보면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편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죠. 우리 아들 7살. 내가 하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잘 편식을 못합니다. 보면. 그러니까 요 753조. 근데 754조는 이제 요거 753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얘기고 754조는 심신상실자에 대한 것입니다. 내용이 거의 뭐 같기 때문에 더 조문을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따라서 그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 여기서는 제가 되겠네요. 책임 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 보통 미성년 자녀, 아주 어린 자녀에 대한 부모님 되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아들이 배트 막 휘두르고 다니는데 내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어라고 하는 걸 증명할 길만 있으면, 그리고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면 그러면 이 경우에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걸 인정한 사례가 별로 없긴 합니다. 그걸 증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잠깐 책임 능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잘 살펴보면 자기의 행위에 따른 법률상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 아들이 그냥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다가 다른 사람을 맞추거나 때리게 되면 나는 그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변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사 능력은 있긴 있죠. 의사 판단할 수 있긴 한데 이게 법률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데, 이 책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기준은 없고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능력의 유무를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행위 능력 같은 경우에는 그 객관적 기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미성년자 같은 경우 성인년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19세가 이르러 성년이 된다, 이렇게 딱 객관적 기준인데, 이 책임 능력은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 보통 이 책임 능력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진 것은 따라서 없지만 보통 한 12세 정도에서 13세 정도면 책임 능력을 따질 수 있다, 보통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만약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거기 나온 문제 중에 어떤 식으로든 단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단서를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자, 근데 만약에 위 사례에서 불법 행위를 한 갑, 여기서는 아까 7살 이 정도 됐으니까 갑이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목이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인데, 근데 여기 책임 능력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미성년자라도 여기서 한 18살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행위 능력은 무자라지만 분명히 이게 법적으로 저렇게 해서 남에게 피해 줬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게 돼 있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걸 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냥 정상적인 미성년자라면. 자, 이 경우에는 특수불법 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일반 불법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이를 일으킨 미성년자가 요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판례 같은 거 잘 보면 미성년자의 경우 그걸 물어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재산이 없어서 못 물어주게 되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부모가 대신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일반적인 경우가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 불법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화창한 여름날 강아지를 끌고 다니던 갑입니다. 저라고 하죠. 올해 한 40대쯤 되고, 그래서 강아지를 데리고 쫄래쫄래 이제 산책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강아지가 딱 보더니 앞에 있는 행위를 보고, 제가 개 목줄도 안 채우고 다니고 입마개도 안 하고 그냥 손에 들고 있는 개 똥 치우는 비닐봉지와 휴지만 갖고 다녔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강아지가 앞에 있는 여자분을 보고 막 달려갑니다. 와 하고 해서 이 여자분의 다리를 핥혀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여자분이 짜증나서 저에게 다가오게 되죠. 아니, 대체 개를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저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강아지가 우리 집에서 키우는 건 아니고, 해외로 놀러 간 친구가, 야, 나 일주일만 맡아줘. 일주일만 맡아주고 내가 그 다음에 데려갈게. 나중에 술 한잔 쏠게. 라고 하면서 그래서 울며 겨자 받기로 제가 맡아놓은 건데, 제 주위가 이 개의 주인이 아닌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주인이면 그냥 제가 물어주면 되죠. 근데 저는 이 개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여자분께 항변을 하지요. 보면, 자, 이 경우 이 개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보면,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면피하려고 이 개 소유주가 오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고 헤어졌지만, 사실은 민법에서는 동물의 경우에는 점유자에게 일단 책임이 있습니다.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의 점유자 책임입니다. 이제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해태라고 하는 말이 법조문에 많이 나오는데 이거 좀 쉬운 용어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해태는 이제 법률 사전은 법률 용어 중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떤 법률 행위를 할 기회를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일, 뭐 이런 건데 그냥 그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게 애완견이나 뭐 이런 정도, 이런 정도에서는 동물의 점유자 책임인데, 맹견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런 판례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동물의 점유자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고는 내가 친 게 아니죠, 그죠? 나 말고 개가 쳤습니다. 그럼 이 여자분이, 야, 너 나에게 불법행위를 했으니까 나는 너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야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씨알도 안 먹힙니다. 보면 이 경우 개를 어떻게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라고 저에게 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물의 점유자 책임, 특수한 형태의 불법행위입니다. 자, 세 번째 사례를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이제 발레 파킹을 하는 경우가 있죠, 보면. 그죠? 식당 서비스 차원에서 또 주차장이 너무 막히면 손님들을 들어오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여자분께서 차를 보더니 이렇게 흥분한 모습으로 요 남자분께 막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이 남자분을 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자분은 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보면 왜 그런 사유가 있나 라고 살펴보니까, 이분께서 이제 주차장 관리를 하시는 분인데 대신 발레 파킹을 하다가 뒤에는 담벼락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께서, 아니 이거 뽑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외제차예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예? 대체 주의를 산만하게 기울여다니까 어쩌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보면. 자, 이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여기 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은 바로 이 갑의 그 사장님이 되겠습니다. 보면 이 사장님이 나서서 그 얘기를 하죠. 보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신가요?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이래저래 얘기하다가, 그러시군요. 저희 직원이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지금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자동차 수리를 하실 수 있게 제가 파손된 부분에서 변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아름답게 끝나는 경우가 있죠. 보면. 자, 그래서 결국 여자분께서 그럼 제가 공장에 맡기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이제 헤어집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이분이 저지르진 실수에 대해서 사장님이 변상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잘못은 이 사람이 저질렀죠. 보면 이 사람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물어주는 건 이 사람이 물어줍니다. 보면 요거 역시 특수한 형태의 불법행위라고 하고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여기서 이제 주차가 이익이긴 한데, 보면 이제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관련해서 그 사장님께서 그 주차하시는 분께 이 항상 발렛 파킹할 때 주의해서 봐야 되고 또 저쪽에 있는 담벼락 저거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 주차할 때 조심한다든가 계속 이거를 주지시켜서 교육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면 사용자 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그때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 사고를 내신 종업원께서 물어줘야죠. 그때는 특수 불법행위가 아니라 일반 불법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불법행위가 맞다라고 하는 걸 깔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수 불법행위 사용자가 이걸 전부 다 물 수도 있고 뭐 반반씩 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그럴 때 사고를 친 종업원이 그 배상 책임을 같이 낑겨서 들어가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수불법행위랑 일반 불법행위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게 아까 방금 얘기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 특수불법행위 3가지 사례인데, 좀 어렵습니다. 요건 되게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고 명확한 사례 위주로 얘기 때문에 쉬운 것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풀어보게 되면 그 지문 자체가 여러 가지 문항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 수능에서도 좀 많이 어렵게 나오는 것이기도 하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